안녕하세요. 백세 마루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근육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근육은 면역력부터 활력 넘치는 일상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이 근육을 지키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년층에게 더욱 중요한 단백질 섭취의 모든 것, 고품격 단백질 섭취를 위한 5가지 황금률을 통해 건강한 근육과 활력을 되찾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 황금률은 바로 나에게 맞는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층은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오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권장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은 1kg당 1.0g에서 1.2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대략 소고기 등심 300g 또는 달걀 12개, 닭가슴살 200g 정도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세끼 식사에 걸쳐 골고루 나눠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때인데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 식사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오늘부터 나의 체중을 기준으로 내가 먹어야 할 단백질량을 계산해보고 식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보세요. 두 번째 황금률은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 또는 고품격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완전 단백질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살코기, 등푸른 생선과 흰살 생선, 달걀, 우유 및 유제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근육 유지와 생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매우 중요한데요. 두부, 된장, 낫또 등의 콩류, 견과류, 씨앗류 등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섬유질도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종류만 먹기보다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두부조림과 생선구이, 간식으로는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식으로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질 좋은 단백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단백질 섭취의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 식사에 걸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 단백질 공급이 끊겼다가 아침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달걀 2-3개, 우유 1잔, 두유,
혹은 콩으로 만든 요리 등을 아침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후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세포는 단백질을 통해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날이라면 가벼운 단백질 음료나 단백질바 등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운동 직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에도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여 밤 동안의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동 직후까지 하루 종일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황금률은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돕는 조리법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골라 적정량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은 부드럽게 삶아 찢거나 다져서 요리하고 생선은 찜이나 탕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나 연두부는 그냥 먹거나 부드럽게 조리하여 먹기 편하며 콩류는 미리 불려서 충분히 삶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꼭꼭 씹어 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게 씹으면 소화 효소가 더 잘 작용하여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화 부담을 줄이고 단백질의 영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믹서에 갈아서 만든 스무디나 퓨레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황금률은 단백질 보충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단백질 보충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보충제나 무작정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제이며 기본적인 식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충제 종류와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알레르기 유무나 소화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또한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첨가물이나 당류가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단맛이 강하거나 향이 진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는 물, 우유, 두유 등에 섞어 마시거나 요거트, 스무디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단백질을 보충하여 활기찬 노년을 이어가세요. 지금까지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고품격 단백질 섭취를 위한 5가지 황금률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적정량, 질 좋은 단백질 선택, 섭취의 골든타임, 소화 흡수를 돕는 조리법, 그리고 현명한 보충제 활용까지 이 5가지 황금률을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 감소 걱정 없이 활력 넘치는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젊음의 상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 섭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건강하고 튼튼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길 백세마루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백세마루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세마루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